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밸브 탑이 케이스였는데요. 케이스는 82세 여자 환자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숨차고 가슴도 답답하고 2019년도에 AVR이랑 TVR을 했었고요. 당뇨 고혈압 있고 CKD 스테이지 3 페이스메이커를 넣었고 스트로크 히스토리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AV맥스 4.2mm/s고 그래서 시비어 에이스가 진단이 됐고요. 원래 한 모더레이트 정도로 이렇게 다니던 분이었는데 이제 응급실로 시비어 에이스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테이지 2 스트럭처 밸브 디테리에이션이 되겠고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리듀 서저리를 하던가 에오틱 밸브 앤 밸브를 하던가 환자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STS 스코어가 11.3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트팀 디스커션을 했고 스트로크 히스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위험 요인이 있어서 밸브를 하자고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밸브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벌룬 익스펜더블 할까 셀프 익스펜더블 할까 해서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작은 밸브가 처음에 들어갔으면 셀프 익스펜더블이 더 좋을 거고요. 코로너리 액세스는 벌룬 익스펜더블이 좋을 거고 뭐 AR은 양쪽 다 뭐 괜찮을 거고 벌룬 프랙처 여부에 따라서 뭐 셀프가 낫냐 벌룬이 낫냐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다음에 포스트 프로젝 그레디언트가 얼마 올라가냐 코로너리 obstruction 올라가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밸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있던 게 마이트로 플로우였고요. 그래서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랙처가 가능합니다. 프랙처가 가능한 밸브가 있고 아니면 늘어나기만 하는 리모델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프랙처가 되거나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환자 탑이 프리탑이 CT를 보시면 페리미터 53.3이고요. 뭐 칼슘은 뭐 골고루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프리탑이 CT 메저먼트 보면 이제 LCC 그 코로나라이트가 6.5가 되겠습니다. 아주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기 전에 저희가 꼭 이제 뭐 3맨쇼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밸브가 들어갔을 때 꽉 차서 코로너리 obstruction 리스크가 높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코로나라이트가 레프트맨 6.5, 사이너스 위스트 30mm, VTC가 4mm 이하. 그래서 코로너리 obstruction 리스크가 되게 높다, 하이 리스크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밸브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보시면 21mm만 해도 23이나 20, 그러니까 에볼루트 23, 사피엔 20을 선택할 수 있는데 19mm가 들어가 있습니다. 19mm는 보시면 에볼루트 S3 다 주의해서 시술을 해라. 워낙 작은 게 처음에 들어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 페리미터는 53, 그 다음에 발사바 다이미터는 양쪽에 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뭐 23과 26이 다 될 수 있지만 이너스 다이미터는 23에 맞고 그래서 저희가 23을 결국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뭐 23 선택을 하고 코너리 obstruction 리스크를 보시면 뭐 VTC가 4mm 이하면 결국은 바실리카를 고려해 봐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처음에 들어갔던 밸브 자체가 너무 작아서 에볼프로 23mm를 선택을 하고 벌룬 밸브 프랙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코로너리는 막힐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바실리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프록터 없이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서지컬 밸브가 아까 소린 그룹인데 리플레트가 엑스터널리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진짜 코로나리 obstruction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그런 서지컬 밸브인데 그죠? 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프레퍼레이션 하는 이런 영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보통 저희는 피머를 하나랑 라디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센티넬을 넣기로 저희가 프로텍션을 위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쪽 피머를 다 펑처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세리브럴 프로텍션을 하는 겁니다. 환자가 스트로크 히스토리가 있었고 첫 번째 바실리카라는데 바실리카를 해서 리플렛을 절단을 했을 때 그게 날아가서 스트로크가 생길 확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센티넬 디바이스를 했습니다. 이제 프록시말 파우치 열고 이제 보시면 꺾어서 와이어 넣고 디스탈 이제 뭐 파우치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바실리카를 이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유로 인터벤션 2021년도에 보시면 침니 스탠팅이랑 바실리카랑 뭐 이렇게 비교한 게 있는데 뭐가 좋다라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두 개 다 필요한 프로시저고 침니 스탠팅은 프로텍션 한다면 결국 이렇게 스탠트를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건데 근데 이제 원래 있었던 코로나리 오스랑 다른 방향으로 그 밸브 옆으로 빼는 거니까 당연히 플로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순간은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시술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시클라라는 게 고안이 됐고 밸브를 리플렛을 잘라가지고 아예 그 오스티움 자체를 막히는 거를 막는 방법이 되겠고요. 방법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뭐 요거 자체는 이제 저희 케이스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밖에서 그 사피엔 밸브를 하나 이렇게 좀 도네이션을 받아서 저희가 밖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술에 보면 여기 보시면 코팅을 벗겨야 고기 전기가 전달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꺾이는 부분에 코팅을 벗기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와이어 끝에도 코팅을 벗깁니다. 와이어 끝에 코팅을 벗겨야 여기도 코팅을 벗겨야 또 거기도 보비를 대가지고 전기가 전달이 되니까요. 그렇게 코팅을 벗기는 고 중간에는 리플렛을 갖다 이렇게 빼야 되는 부분은 거의 90도 각도를 꺾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소리가 안 나오네요. 무슨 아이언가요? 이 와이어는 아스타토를 씁니다. 페리페랄 할 때 보면 가장 센 와이어를 써야 되세요. 원래 소리가 안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 이렇게 찍 지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보비에서 저희 뭐 수술할 때 뭐 보비 나면 윙 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불꽃이 좀 보이셨죠? 그래서 보여서 지지는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보시면 밖에서 와이어 놓고 전기를 준 순간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리프레시 잘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할 줄 알았는데 시술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칼슘이 이거는 정상적인 밸브니까 순식간에 그냥 뭐 1초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라스레이션이 생기는데 그 칼슘이 심한 실제 밸브에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힘도 필요하고. 그래서 프레퍼레이션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와이어를 통과를 시키고요. 구스넥 스네어를 넣고 여기다가 V18 와이어를 갖다 미리 준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여기서 숏 AL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이아고널 카테터 안에 넣어서 방향을 맞추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카텐 파인 크로스가 들어가고 아스타토를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와이어는 끝에를 갖다가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그거를 휘게 만들면 힘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였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성공 못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트레젝터리가 가장 중요한데 트레젝터리를 맞춘다는 게 논문에 나와 있는 대로 숏 AL 그다음에 리마 뭐 이런 식으로 딱 똑같이 모든 환자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 이 첫 번째 가이딩 카테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아고널 카테터를 어떤 조합을 맞춰가지고 트레젝터리를 맞춰가지고 밸브를 찌를까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잘 맞춰줘야 힘을 맞아가지고 그 밸브를 갖다 뚫고 들어갈 수 있고요. 첫 번째 할 때는 그거를 하던 대로만 그 뭐 권장한 대로만 하려다 보니까 이 트레젝터리 요로 못 맞추고 옆으로 삐져나가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의 그 아나토미에 따라서 카테터를 좀 모양을 바꿔서 트레젝터리를 맞춰서 찌르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뭐 프레퍼레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각도를 어떻게 뚫느냐 이거는 CT 상에서 보면 가장 그 레프트 메인을 갖다가 넓게 트레젝터리에서 가장 넓은 방향과 가장 레프트 메인이 저희 쪽으로 오게 하는 방향 양방향을 잡아서 오르스코날 뷰를 잡아서 양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찌르는 걸 보고 이제 진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과정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LAO 크레니얼 뷰에서는 코로나리가 이쪽 가이딩 카테터 그 우측에서 이렇게 나오고 RAO 코달 뷰에서 이 밸브의 가운데에 딱 위치를 해야 이게 정확한 그
펑처 사이트가 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 때 페일했던 거는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그 우리가 딱 그 펑처했던 그 부위만 굉장히 고집을 했었었는데 거기가 펑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해도. 근데 나중에 꺼내서 보니까 그 마이크로 카테터가 다 녹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기가 안 되면 그 옆에를 조금 방향을 살짝 틀어서 펑처가 되는 사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만 고집하다가 결국은 페일했던. 하여튼 그러더라도 리플렛하고 저 프레임이 붙어 있는 가장 프레임의 근처에 페네트레이션 해야지, 그죠? 그래야지 라세레이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하여튼 프레임 근처를 노려야 되네, 그죠? 예, 프레임의 바로 위를 노려야 돼요. 근데 그 프레임 바로 위가 또 여기서 보는 거와 달리 굉장히 딱딱한 그런 거가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고기를 맞는 위치를 잘 펑쳐야 되는 위치를 여러 번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요게 리플렛가 아웃사이드, 스탠트보다 아웃사이드라서 더 어려웠던 뭐 어려운 그런 에스펙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리플렛가 서지컬 밸브 리플렛가 스탠트보다 안쪽에 있으면은 확실하게 프레임이 딱 받쳐주니까 펑츄레이션이 잘 될 텐데, 그죠? 이게 스탠트 바깥으로 리플렛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진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그 세컨 다이아그노스틱 카테터로 아마 방향 조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네. 걸 썼는지 뭐 좀 뭘 바꿔보셨을 때 뭐가 좋았는지 이런 게 있으셨나요? 예,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제 아까 그 트레젝토리를 맞추려고 힘을 얼마나 잘 받게끔 맞느냐가 중요해서 여기선 뭐 결국은 JR을 썼는데요. 뭐 안 되면 그 각도가 안 맞으면 리마카트는 거의 90도처럼 되기 때문에 90도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뭐 방법도 있을 것 같고 JR 같은 경우는 거의 45도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각도를 좀 틀기가 JR이 좀 조작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컨 다이걸 카테터도 중요한데 이게 첫 번째 숏 AL이 너무 길어버리면 이쪽 그 밸브 바깥쪽으로 이제 와이어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짧으면서 이 밸브 안쪽에 리플렛을 딱 자를 수 있는 그 카테터를 만드는 게 되게 모양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네. 그래서 넘어가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양쪽 방향을 맞추고 지금 보면 옆으로 계속 비껴나는 거 보실 수 있고 통과되는 순간, 네, 이게 통과되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주고 통과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칼슘이 되게 심해서 한 번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멈췄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고 한 번 더 힘을 줘서 칼슘이 뚫고 나오는 거지. 두 번에 거쳐가지고 칼슘이 두꺼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플렛을 갖다 통과시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제대로 통과시켰다는 건 TE로 보셨나요? 뭘로 보셨나요? TE를 저희가 보긴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제대로 통과됐다는 걸 갖다가 뭐 TE로 본다고 정확히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향 양쪽 방향을 봤을 때 그 안에 있으면 이건 통과가 됐구나라고 엔지오그래픽하게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스네어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네어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잠시만요. 스네어로 잡아서 잡은 원래 다음에 스네어가 쉽게 잡히는 것 같은데 이 20mm짜리니까 엘보에 되게 꽉 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20mm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그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걸쳐져 가지고 그 스네어를 잘 재조정해 가지고 그걸 잘 잡아야 돼요. 근데 펑처 사이트가 좀 센트럴이 아닙니다. 된다 이게 하는데, 처음에는 저 위쪽으로 돼 있는데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조금 찢어지면서. 예. 네, 그래서 스네어로 잡아서 이게 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플렛 라스레이션을 갖다가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어큐트하게 앵글을 만들고 코팅이 벗겨진 데가 있어야 거기 전기가 잘 잡던 데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까 그 그냥 모형에서 했을 때는 되게 비교적 쉽게 됐는데 칼슘이 심하니까 상당한 힘과 함께 보시면 이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라스레이션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 포지션을 잘 맞춰야 유튜브에서 될 것 그 같고요. 미국에서 하는 거 보면은 한 번에 쫙 되던데 저희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자, 여기가 이제 빠지는 영상인데요. 그래서 상당한 힘을 줘야 되고 제 생각에는 칼슘 아까 두 번에 걸쳐서 펑처가 됐기 때문에
하필이면 칼슘이 가장 두꺼운 부분이 펑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힘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첫 번째 케이스다 보니까 원래는 V18 와이어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걸 유지를 하고 쭉 뺀 다음에 얘가 있어야 바로 이제 AR이 생겼을 때 합의를 할 수 있기가 편해지는데 땡기다 보니까 자 여기쯤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근데 VAT는 여기 MP 카테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그 위로 당겨지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쭉 빠졌고요. 빠진 다음에 바로 이제 라세레이션은 됐고 그 다음에 리와이어 바로 하고요. 그래서 뭐 리와이어 일렉트릭 근데 여기 에너지는 지금 T 사진이 없는데 저희는 찢어지면 엄청나게 심한 AR이 생겨서 되게 언스테이블할 걸 생각했는데 그게 찢어진 틈이 약간 틈처럼 보이지 이게 쫙 찢어서 벌어지는 형태가 아니어서 AR이 아주 미니멀하게 생겨서 굉장히 완전 스테이블했습니다. 네, 뭐 여기 밑에 보시면 에코가 있긴 있는데요. 뭐 엄청나게 언스테이블한 그러지는 않고 좀 벌어졌고 와이어는 뭐 비교적 근데 전류를 통하면은 그냥 쭉 해가지고 다 그냥 잘릴 것 같은데 그걸 꼭 그렇게 피지컬리 당겨야만 되나요? 전류를 통하면서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를 통하면서 좀 기다리면 쭉 해가지고 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비 지지듯이. 예, 보비 지듯이 전류를 통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당기면 원래 끊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부드럽게 당기니까 하나도 안 따라와서 이제 강하게 당겼던. 전류는 어떻게 얼마나 주나요? 전류가 보비에서 그 그러니까 펑차할 주는 것 때는 중에 가장 약하게는 줬는데 그래서 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안 잘리면 와트로 그러니까 올리려면 와이어의 잘 저 먹거든요. 반대쪽 끝이 보비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걸 당길 때는 80와트를 주고 그 여기 펑차할 때는 50와트를 준다고 이제 프로토콜에 그렇게 이미 돼 있어서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냥 한 거예요. 한 100 정도 줬으면 그렇게 안 당겨도 슬. 근데 아까 그 셀라인에서 밖에서 보시면 이 보비를 해서 그 소리가 안 나는데 보비 지지는 소리하고 불꽃이 튈 때 이게 되게 사실 불안합니다. 이게 무슨 뭐 무슨 몸 안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되게 전기를 세게 주기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요. 혹시 하고- 아까 코팅을 이제 벗기고 거기에 각도를 줘가지고 그쪽이 딱 걸리도록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라세레이션 시킬 때 그 앵글이 좀 라운드 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그 이거를 거의 180도 가량 이렇게 V자 쉐입으로 꺾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예, 여기 가서 보니까 그게 또 그게 라운드 예. 쉐입으로 위치를 대충 어느 정도에서 그걸 꺾어 놓아야 되는 절반 정도로 가운데쯤에서요? 예, 가운데쯤에서 해야 양쪽으로 나오고 양쪽 당겼을 때. 양쪽으로 당길 수가 있는. 그게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가 필요한 게 90도를 꺾어놓은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마이크로 카테터로 90도 꺾은 데를 펴주고 들어간 다음에 90도 거기 들어간 마이크로 카테터를 빼주면 이제 거의 90도 꺾은 데가 90도 이상 꺾은 데 거기 밸브에 딱 만나게 됩니다. 아스타토 20, 네. 20이면 근데 마이크로 카테터가 또 중요한 점이 마이크로 카테터를 그 팁만 노출시켜야 팁에서만 전기가 나가지 다른 부위에는 전기가 안 나가기 때문에 마이크로 카테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파인 크로스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쓰는 다른 그 마이크로 카테터는 다 무슨 금속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파인 크로스만 써야 돼. 잘 몰라서 근데 아스타토 통과한 다음에 그 마이크로 카테터 넣고 와이어를 익스체인지 한 다음에 좀 더 전기가 잘 통하는 와이어나 뭐 그런 걸 쓰는 그런 시도도 있나요? 아스타토 그런 바로 거 하지 않고. 그런 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아스타토를 써가지고 아스타토가 이제 빳빳하고 끝에 이제 펜실 포스도 세니까 그걸 쓰고 전기를 줘서 하는 걸로. 그 제가 그 저기 도쿄 밸브 가서 봤을 때는 일단 와이어만 통과시키잖아요. 그 통과시킨 대로 이렇게 카테터를 밀어 넣은 다음에 마이크로 카테터 밀어 넣어 가지고 거기를 사파리 와이어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직접 탑이 반론하고 탑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 바실리카 안 하고. 그것도 예. 아주 클레버한 스트래티지가 되겠네, 그죠? 근데 아스타토 20인데 그 팁이 20이지 딱 만다까 정중앙이면 훨씬 더 소프트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아까 이게 V자 쉐입가 아니고 U 쉐입으로 나중에 말리는 걸 보면은 그래서 또 진행을 하면
그래서 와이어를 다시 한 다음에 밸브를 이제 임플란테이션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밸브 자체가 이렇게 조금 약간 틸팅이 돼서 이제 처음에 수술이 됐는지 약간 그 완전히 이제 퍼펜디클한 뷰 자체를 맞추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밸브를 파이널 밸브를 넣고 이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임플란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웨이스팅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벌룬 밸브 프랙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벤트리컬 페이싱을 하면서 밸브 프랙처는 처음에 이걸 열고 그래서 핸드 인플레이션으로 쭉 준 다음에 결국은 그 다음에는 이걸 다시 열어서 인디플블레터로 압력을 주면 벌룬이 열리면서 프랙처가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했던 건데 프랙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느냐. 데피니트한 거는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딱 떨어집니다. 근데 가능한 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딱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늘어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벌룬 웨이스트가 좋아지는 것 자체는 뭐 명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비주얼 컨퍼메이션이 되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드롭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처음에 먼저 하냐 그 다음에 하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한다면 뭐 문제가 이제 헤모다이나믹 컴프로마이즈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대신 밸브 자체를 갖다가 망가뜨리진 않겠지만 다음에 하는 거는 좀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제 뭐 최소한 3mm 이상 처음에 트루 인터널 다이머부터 큰 걸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하는 게 비교적 안전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아트라스 골드 15mm 15기압에서 했고요. 그래서 밸브 프랙처 보시면 벌룬 넣고 쭉 보시면 이게 위치를 잡는다고 하지만 이게 그 슬리퍼리 해가지고 이렇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딱 끝나진 않고 잘 위치를 맞춰가지고 한 두세 번 해야 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빠지는 걸 보실 수 있고 쭉 보시면 이게 데프트 페이싱에서 혈압이 떨어뜨렸는데도 막 엄청 슬리퍼리 해가지고 굉장히 그 한 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해서 보시면 근데 육안적으로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됐던 게 많이 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밸브 원래 있던 서지컬 밸브 자체도 요 같은 방에서 요 정도 했던 밸브 사이즈가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 프랙처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뭐 파이널 리저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결국은 프로셔 타임은 펑처 투 클로저에 91분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이 잘 끝났다고. 그 프랙처 순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웨이스트가 있다가 탁 풀리는 예. 그런 이미지를 얻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이게 그 조금 더 마이너스로 가면 논문에는 밸브 그 프랙처 시킬 때 발론을 엘브에 깊숙이 넣어서 이 그 에볼루스에 그 4개 걸리지 않게 그렇게 깊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네, 펴졌을까? 네 여기 보시면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점점 그 갭이 줄어드는 서서히 늘어나네. 툭 예. 안 늘어나고. 그 또 하나 저희는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거 하고 나서 반드시 프레저 그레디언트를 재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밸브 프랙처가 돼서 헤모다이나믹하게 좋아졌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 안 좋아졌으면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지오그래픽 관리는 아주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수술을 어떻게 했길래 3년 만에 저렇게 다시 좁아졌어요? 누가 했는고? 그러니까 페이션 프로세스 미스매치가 오시는 거죠. 아니 그래도 3년 처음에 너무 작은 밸브가 아니 굉장히 좁았잖아요 일단. 예.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CKD에 뭐 제 생각에는 할머니들은 탑의해야 됩니다. 스몰 에너루스 가지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술을 하시면 안될것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까? 왜 저렇게 밸브라 칼시피케이션 스클레로시스가 저렇게 빨리 왔을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케이스 다 보여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진 않지 않나요? 예, 디스커션 마지막까지 2분 남았기 때문에
혹시 질문 한두 개만 받고 저 끝나도록 밸브가 저 밸브가 뜯어질 때 저게 좀 사실 느낌이 탁 깨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게 뜯어지듯이 천천히 이렇게 막 뜯어지는 느낌인데 저 밸브 링이 원래 그렇게 하드하지 않은 링인가요? 아니면은 저렇게 뜯어질 때 그냥 찢어지는 듯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보통? 저희가 밸브 프랙처를 뭐 10개까지는 아닌데 5개 넘게 해봤는데 이게 밸브마다 좀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오디블을 쓰는 것과 함께 딱 뜯어지면서 이제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것처럼 이렇게 슬슬슬 늘어나면서 늘어났구나라는 이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밸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밸브 프랙처를 시키려면 이게 발론을 깊게 밀어 넣어가지고 사실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와이어가 그 LV에서 프리 스페이스에 논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 이거를 그 픽테일 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확실히 그 코드에 안 걸렸다 이게 확실해야만 할 수 있어요. 저 궁금한 게 와이어를 어떻게 보비랑 어떻게 연결시키시는지가 트랜지션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V18을 넣어두셨는데 그거 넣을 때는 와이어를 뭐 AL로 스트레이트로 와이어 크로싱한 다음에 카타톤 넣고 그 다음에 구즈넥을 넣고 V18 거치시키신 네네, 거죠. 근데 맞습니다. 아까 장규현 선생님께서 결국 V18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빼다 보면은 그런 경우는 V18 굳이 같이 넣어두는 의미가 있는 V18을 아주 깊게 네. 한 바퀴 원을 그리게 하면은 안 빠질 것 같은데요. 네. 그 MP3 카드 때 V18하고 그 뭐지 그 스네어를 같이 넣기 때문에 동시에 당겨야 돼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빠지는데 네. V18 넣는 이유는 스네어가 안정적으로 거기 위치하게 네. 그걸 안 넣으면은 안정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넣은 거고 그 보비랑 이거 연결하는 건 보비가 이렇게 일자지 않습니까? 이게 드라이버처럼 그 와이어랑 이렇게 붙인 다음에 모스키토 같은 걸 붙잡아야 돼. 네. 붙잡아야만 그게 서로 접촉이 되거든요. 그리고 모스키토에도 전기가 통하겠네요. 그럼요. 예. 아, 네. 그거 좀 피해서. 알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공상을 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한구현 선생님 통해서 트랜스 엑셀을 할 때 사실 조언을 많이 듣고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사이테이션을 까먹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방뱅이가 제주꾼이야. 지금 보면은 예, 저 이한철입니다. 저기 부사님인데 저만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저게 노동력 대비로 저한테 팬시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게 지금 장기혁 교수님 너무 시서 잘하셨는데 야 다른 사람 저렇게 구현이 될까 이런 느낌 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대안이 없을 때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건 대안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침리하고 저게 비교 데이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자꾸 침리가 찌그러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라이티놀 두께는 코어가 저 에볼루시 두껍긴 하지요. 그런데 저게 성기거든요. 근데 코로너리 스텐트는 덴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밀도량을 생각하면 저게 테스트 해봐야 되겠지만 밸런스가 맞을 겁니다. 또 안 되면은 레프트 메인에 2겹으로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올데이지에 시술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게 노동력 대비로 저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나 이런 이번 느낌. 그 저기 맞습니다. 5월달에 유로피셜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 유럽과 미국의 침리랑 바실리카를 비교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N값이 물론 충분치는 않은데 그게 1년 모텔러티가 그 저기 침리가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합치면은 똑같은데 완이얼 모텔러티만 올코즈 모텔러티만 높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 나와 있던 패널 선생님들이 이게 바실리카로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그런 디스커션을 했던 거가 있어서 그렇다면 예. 또 열심히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요거 시간을 보여드린 게요. 그래서 90분 걸렸는데 이게 센티널하고 프랙처가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바실리카 자체는 그 엑시스만 맞으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뭐 5분, 10분이면 될 것 같은 이런 거고 그 장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그 춤리랑 뭐 비교한 거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를 없앨 수 생겨가지고 그 순간을 해결해서 스탠 넣으면 됩니다. 근데 다시 문제가 생기면 LAD MI가 왔다든가 그랬을 때 그 춤리를 뺀 거를 갖다가 다시 인게이지를 해가지고 와이어를 넣어서 시술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환자는 MI가 시술한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그 이제 컴프로마이즈 스트래티지가 제안이 됐는데 펑처하고 거기에 서포트가 좋아가지고 카테터가 살짝 그 밸브 리플렛 패스한다면은 진짜 거기다 바로 사파리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그냥 찢으면서 어디셔널 탑이 밸브를 넣는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근데 이게 그 바실카를 해보니까 이제 오퍼레이터랑 퍼스트 그 어시스턴트랑 그 다음에 그 보비를 순간 줬다 뺐다 스위치를 눌렀다 뺐다 하는 방송사랑 이 세 명이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야 이게 성공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트레이닝이 엄청 많이 요구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바실카 흔하게 우리나라 전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 케이스 나오면 혹시 연락 주시면 같이 가가지고 케이스 경험을 늘리다 보면은 제가 유로피시아 그 유럽 선생님들 하신 걸 보니까 85%가 양쪽을 다 했어요. RCA, LCA를 동시에 바실카를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15%만 그냥 LCA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익스피리언스 센터가 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명 안 할 텐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런 케이스가 혹시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같이 가서 황배생이랑 방송사 데려가서 한번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세션에서 소개되겠지만 벨보토미 이제 디바이스가 이스라엘에서 개발해가지고 하면은 황병윤 선생 황대네 그죠? 이제 실컷 노하우를 근데 셋업해도 그거 들어오려면 5년도 넘을 것 같아요. 네, 세 케이스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 잘 보았습니다. 다들 교훈적인 케이스였고요. 앞으로 이런 케이스 경험을 쉐어하면 더 우리나라 스트럭처 디지 인터벤션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